경남도가 가야 역사문화 중심지로의 변화의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올해가 가야사 복원 사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지역 곳곳에서 가야의 실체와 우수한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가야시대 유물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가야사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가야사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야를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기 위한 작업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륜차 사망 사고는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020년의 시작을 맞아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은 경남 부흥의 키워드를 경제와 문화 분야로 정하고 이틀 동안 올 한 해 청사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남 문화 역사의 중심, 가야 역사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해 가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발굴들이 참 많았는데요. 경남도는 복원을 중심으로 가야 역사 문화 도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복원을 위한 경남도의 계획을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경남에 투입되는 가야사 복원 사업비는 총 733억 원입니다. 김해 구지봉 인근 400억 원, 함안 가야리 유적에 130억 원 등을 투입해 토지 매입에 집중합니다.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비용으로만 80%가 사용됩니다. 설화나 이야기 위주로 알려져 있는 가야 역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작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발굴 작업과 함께 경남도는 가야 역사문화도시 만들기에도 집중합니다. 신라하면 경주가 역사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김해와 함안 등 주요 발굴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역사 관광지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5월 달까지 이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가야 문화를 체감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 자원화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가야사 복원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하고 땅에 묻혀 있는 도내의 가야, 유적과 유물은 총 500개. 전국의 80%를 차지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야사 발굴 예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역사 문화에 대한 정비특별법이 꼭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예산을 받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봅니다. 경남도의회는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도 차원의 가야역사 연구원을 꾸려 가야사 발굴과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곳곳에서 의미 있는 가야시대 유물들이 잇따라 발굴됐습니다. 잊혀진 가야의 실체와 우수한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가야사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금강가야 세택이 지배층의 생활을 고스란히 품은 김해 원지리 고문군입니다. 지난해 발견된 돈무덤과 흙무덤은 금강가야 무덤 중 최대 규모로 100여 점이 넘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은 5세기 전반에 금강가야가 멸망했다는 학설을 뒤엎는 역사적 근거가 됐습니다. 많은 무덤들이 있는 큰 유적으로 금강가야에서 고총고문이 확인이 된 유일한 고분군이기 때문에 금강가야의 마지막 모습을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녕군 태천리에서도 가야시대 가마터가 발굴됐습니다. 창녕에서 발굴된 가마터는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시대 가마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 가마들과 달리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가야시대 가마의 구조뿐만 아니라 토기 생산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부가 양호하면서 두텁게 조사된 예는 저희 현재까지 조사된 예로서는 처음 발굴된 조사된 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대 가야지역 토기 가마터를 구조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고학적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 예안리 고분군도 가야 사람의 뼈가 출토돼 완벽한 가야인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경남 지역 가야사 조사 연구 사업 건수는 52건, 2018년 32건보다 20건 이상 늘었습니다. 활발한 연구 발굴 활동으로 함안 가야리 유적과 창녕 개성 고분군 등 두 곳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고 가야 유물 5점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역사 속에 묻혀버린 제4의 제국 가야의 뿌리를 되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토된 유적을 바탕으로 옛 가야인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가야사 복원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처럼 가야사의 실체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야를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기 위한 작업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야 연맹체의 발전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 가야사 발굴의 축이 되는 유적이 바로 고분군인데요. 이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 잠정 목록으로 선정한 이후 2017년 등재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마리산 고분군 등 모두 7개. 등재 추진단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 등재 첫 관문인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도 2021년에서 1년 늦춰진 2022년으로 수정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후보지인데 이 후보지가 작년 3월에 될 때는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는 조건부 해소, 그다음 7월에 최종 후보자. 그러면은 최종 후보자가 되면은 그 다음 해에 이제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 7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진단은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를 포함한 10개의 지자체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5개의 가야 고분군하고 이제 경북의 1개, 또 전북의 1개 이렇게 3개 시도에 7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이제 연구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탄력을 받은 가야사 복원사업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오는 2022년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이륜차 사망 사고는 증가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8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27명으로 2018년보다 약 20%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69명으로 전년보다 약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생후 2주 된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딸은 숨지고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쯤 김해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가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딸을 안고 투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남겼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출산 후 증세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고성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2일 낮 12시 40분쯤 고성군 동해면 앞바다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63살 A씨가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가라앉은 차 안에서 67살 B씨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차의 운전보드가 드라이브 상태로 확인돼 운전 실수로 추정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했습니다. 창원시는 주민들이 찬성해 마산 합포구 교방동과 노산동 2곳을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과 태평동, 충무동 3곳을 충무동으로 합쳐 통합된 새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폐쇄된 행정복지센터는 공무원 2~3명이 상주하는 민원센터로 바뀝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행정동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동통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양산시 인구 증가폭이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2월 기준 양산시 인구는 35만 700여 명으로 2018년 34만 8,600여 명보다 2천여 명이 증가했지만 기장읍 등 5개 읍면이 부산시로 편입됐던 1995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올해 우상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이 예정돼 인구는 계속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 5개 구청에서 통합 10주년 기념일 카운트다운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앞으로 10년, 100년도 합심하자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은 창원시가 통합한 지 1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 탄생했습니다. 경남도가 개선된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인 주요 민원 공동관리제를 도입합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사회의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민 중심의 인수인계 방식을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공동관리제는 복합 민원이나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 등 20여 종을 대상으로 기존 담당자가 다른 곳을 가더라도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경남도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최대 3년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지원되는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나 도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예비 고1, 2, 3학년을 위한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사전 신청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은 학생 개인별로 진행되며 진로 설계 및 탐색, 다양한 대입 전형 특징 등 학교 생활과 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창녕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며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신청은 이용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계약 심사 제도로 2019년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통영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은 모두 492건에 929억여 원으로 심사 전문화와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을 통해 39억 8천여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2018년 13억 5천여만 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통영시는 올해도 현장 중심 행정과 자료 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대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이기호 전 창원소방서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본부장은 경남소방 9기 공채로 마산소방서 예방대응과장, 창원소방서장 등 34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2일 취임식에서 대형 재난사고 방지와 사람 중심의 소방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후 2시 2020년 경상남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9시 경남도 교육청 월요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1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1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8시 반 밀양시 간부회의를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8시 읍면동 연두순방에 나섭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읍면동 연두순방에 나섭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8시 40분 함안군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이선도 일영군수는 오전 8시 10분 주간 업무 보고회를 갖습니다. 한정우 창경군수는 오전 11시 반 영산 노인복지회관 신년맞이 떡국 나눔 행사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경상남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거창은 영하 5도, 창원 1도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11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대기가 정체되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먼지 상황이 좋지 못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겨울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